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앱으로 일감을 받아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이 유행입니다. 주로 음식 배달, 택배 같은 일들인데요. 스트레이트는 2주 연속으로 이 플랫폼 노동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이동경, 김수근 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플랫폼 노동, 특히 젊은 분들이 요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세상 쉬운 꿀알바, 자유로운 스케줄, 시간당 수입 2만 원, 이런 광고 문구 보고 혹해서 쉽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연예인이 택배 알바인 쿠팡플렉스로 일하는 모습이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음식 배달도 그렇고 새벽 배송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룰 거는 이런 노동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노동의 현실은 어떤지 일주일 동안 직접 뛰어들어 일을 해봤습니다. 먼저 저는 쿠팡 이츠 쿠리어라고 음식 배달로 일주일 동안 살아봤고요. 네, 저도 음식 배달인 배민 커넥트를 했고요. 소카 핸들러, 쿠팡 플렉스,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꼬박 일주일이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동경 기자의 첫날부터 보겠습니다. 일편단심 한 집 배달, 쿠팡이츠. 배달 음식도 로켓 배송. 쿠팡 이츠 쿠리어로 살기 첫날은 무더웠습니다. 최고 기온 35도. 1958년 이후 6월 기온으론 최고 기록입니다. 자전거와 가방, 휴대폰 보조 배터리에 선크림까지 만반의 채비를 갖추고 나왔습니다. 오전 10시 50분 쿠팡이츠 앱을 켜자마자 주문벨이 울렸습니다. 예상 시간 16분이라는 건 제가 도착해야 되는 시간인가? 이거 10분 만에 매장 건물에 도착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에 들어가 매장을 찾는데 2, 3분 더 헤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나요? 아니요. 이거 안 늦었어요. 이거 첫 배달이라 가지고. 아니, 안 늦으셨어요. 배달했건 보냉팩에 포장된 커피 2잔. 진짜 커피 2잔도 이렇게 배달을 해서 먹는 시대네요. 그러게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출발하려던 찰나 혹시나 해서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맞죠? 라떼 두 잔이요. 이렇게 돼 있어. 이거 확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주석이에요. 그러면 아, 네. 제가 라떼는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후기에 배달 잘못하면 라이더가 뒤집어 쓴다는 말이 있었는데 첫 배달부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출발. 앱에서 수령 완료 버튼을 누르자 그제서야 어디로 배달할지 알려줍니다. 배달지는 용산. 가입할 때 희망 지역을 선택하라고 해서 분명히 마포구를 선택했는데 첫 배달부터 용산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동거리는 1km 남짓. 그런데 시작부터 가파른 오르막길입니다. 덜컹거려서 커피가 쏟아질까 걱정. 스쳐가는 차들도 걱정. 그러나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 차들이 저를 되게 불편해하는 게 느껴집니다. 10분 만에 도착한 배달 장소. 계단을 올라가 문 앞에 커피를 내려놓고 초인종 한번 누르자 배달이 끝났습니다. 벨 눌러서 문 앞에다 놔달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주문하신 분 얼굴을 볼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첫 배달을 마치고 3,000원을 벌었습니다. 지금 배달이 한 건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끝내는데 이거 거절. 이번엔 용산 아이파크몰의 햄버거 가게입니다. 배달 2번 만에 마포에서 용산 한복판으로 뛰어든 겁니다. 지금 절에 마포에서 용산 가는 거에다 한 번 태운 다음에 용산에다 놓고 배달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악에서 시작해서 강남 간다 이런 얘기가 거짓말이 지금 아니다 싶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신호등에 오르막길까지. 시간을 못 지킬까 또 걱정입니다. 속도 31km까지 끌어올렸어요. 남은 시간 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500m나 남아서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곳이 이상합니다.
가게에서 한참 떨어진 주차장입니다. 친구한테 이게 주차장을 알려줘 버려네. 이게 해도 될까요? 자전거를 세워놓고 이젠 뛰었습니다. 용산역 대합실을 가로지르고 계단을 내려가 겨우 가게를 찾았습니다. 결국 예정 시간을 넘겼습니다. 햄버거 세트를 받아 다시 배달할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거리는 3km. 첫날부터 늑장 배달로 평점이 깎일까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뛰어야겠습니다. 걷는 게 사치네요. 차들과 오토바이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시간을 아껴야 했습니다. 배달지는 용산의 한 고급 아파트. 들어가려면 이름과 방문 목적을 적고 물건도 맡기고 가라 해서 속이 탔습니다. 결국 5분 지각. 주문하신 분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네. 너무 죄송해요. 제가 길을 좀 헤매고 막 죄송했습니다. 제가 조심해서 가지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그래도 이번엔 8,000원이나 벌었습니다. 아까는 3,000원이었으니까 불과 30-40분 만에 배달료가 3배 가까이 뛴 겁니다. 곧바로 다음 주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민이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었습니다. 거부 버튼을 눌렀더니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거 보이나요? 이 페널티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당장 뜨거든요. 그래도 이거 한번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거절. 그리고 일감을 못 받을까봐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고 20분 정도 그늘에서 쉬었습니다. 앱을 다시 켰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완료를 누르자마자 바로바로 오던 주문이 오지 않습니다. 좀 전에 거부를 눌러서 평점이 깎였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낮 12시 반이고 점심 정말 많이 먹을 때거든요. 지금 서울 용산구 7,000원. 단가도 센데 배정 안 해주네요. 10분 만에 다시 콜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을 졸이다 받은 콜이라 반가웠습니다. 한강대교 한가운데 있는 노들섬으로 육개장을 배달하고 8,600원을 벌었습니다. 1시가 넘어가자 주문량이 줄어들었습니다. 10시, 11시, 12시 때 줄기차게 온라인만 누르면 바로 들어오던 배달이 1시를 넘어서부터 뚝 끊긴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5건 배달에 28,000원을 벌었습니다. 저 땡볕 더위에서 일을 했는데 시간당 7,000원 꼴이네요. 네. 최저임금이 안 되네요. 자, 보니까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거절 버튼을 눌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는 계속 평점 걱정을 해요. 이건 또 뭔가요? 한마디로 모든 걸 평가받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고객 평가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제 시간에 음식을 배달했는지, 음식을 흘리진 않았는지, 고객 요청 사항을 지켰는지, 또 배달할 때 친절했는지, 심지어 젓가락, 숟가락, 밑반찬까지 알맞게 챙겼는지 이런 걸 전부 다 따져서 점수로 만듭니다. 여기에 배달 수락률, 완료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달을 거부하게 되면은 이게 평점을 깎아먹게 되고 결국 내가 나중에 일을 못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동경 기자가 한 게 쿠팡이츠, 김수근 기자는 배민. 네, 배민 커넥터로 일주일간 살아봤습니다. 네. 그럼 배민 커넥터로 변신한 김수근 기자의 첫날도 보시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 한두 시간 가볍게 배민 커넥트. 가입은 쉽습니다. 만 19세 이상 나이 말고 다른 건 안 따집니다. 일하고 싶은 지역이랑 운행 수단 정하고 프로필 사진만 등록하면 끝입니다. 면접도 안 보고 심지어 전화 한 통 없이 저는 배달의 민족 배송 대행업자 배민 커넥터가 됐습니다. 안전교육도 유튜브로 합니다.
열흘에 14만 8천 원을 주고 전동 킥보드를 빌렸습니다. 배달 가방과 헬멧은 중고로 2만 6천 원에 샀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인데요. 이제 운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민 커넥터는 쿠팡 이츠와 달리 주문이 여러 개 뜨고 그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아니다. 떴다. 바로 근처입니다. 페이지 센터 바로 근처예요. 네, 요청했습니다. 저 갈게요. 근처 푸드코트의 초밥 배달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배민 커넥트입니다. 한솔교육 가는 거요. 네. 배달할 곳은 600m 거리. 그런데 건물 입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옆이래. 29층에 음식 배달 왔습니다. 옆이에요? 스마트폰 앱은 남은 시간을 보여주며 계속 재촉하는데 엘리베이터는 오늘따라 더 더딥니다. 빨리. 정말까지 2분. 힘들어. 1분 남기고 간신히 첫 배달에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곧바로 들어온 두 번째 배달. 터널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기 어렵고 다른 거는 글쎄 거리가 너무 먼데 일단 일이 없으니까 이걸로라도 잡아볼게요. 이번엔 북과자동으로 일본 라면 배달입니다. 음식을 받아 동네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골목길 4세대 주택. 증가로 24길 29-10 갔던 길을 몇 번씩 오가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배달 2번에 이미 땀으로 다 젖었습니다. 낯선 동네 주택가는 안 되겠습니다. 부르면 온다 소카. 이제 저는 두 번째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에는 소카 핸들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소카 핸들러는 차량을 손님이 원하는 곳에 갖다 주는 일을 합니다. 역시 플랫폼 노동입니다. 스마트폰 앱에 뜬 일감을 보고 핸들 잡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클릭을 하지 않으면 제가 원하는 배차를 받을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가까운 곳 차량은 뜨자마자 사라졌습니다. 결국 멀리 떨어진 김포공항 차량을 잡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놔두고 지하철로 이동했습니다.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 이 많은 차 중에서 그 차량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찾았습니다. 차문도 스마트폰으로 열고 시동도 스마트폰으로 겁니다. 차 안은 정말 뜨겁습니다. 기온은 영상 35도로 덥습니다. 35도. 진짜 덥습니다. 5분 거리의 개화역에 있는 소카존에 차를 전달합니다. 차 내부 청소까지 직접 해야 되는데 청소 도구는 따로 없습니다. 담뱃재를 입으로 후후 불어 뒷정리까지 해주고 6,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일감이 더 이상 오지 않아 30분을 흘려보냈습니다. 핸들 바퀴가 떠야지. 봤어요? 그 사이에 나갔어요. 어이없네요. 간신히 다시 잡은 일감은 마포구청역. 지하철로 이동해 합정동까지 차를 옮겨주고 5,000원을 벌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다시 배민 커넥터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길 찾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곳을 돌고 또 돌고 식당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찾지 못해 또 골목을 한참 헤맸습니다.
늦었습니다. 식당 사장님 목소리가 괜히 더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못 찾아가지고.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배민 커넥터와 소카 핸들러를 번갈아 하고 번 돈은 74,200원. 식사와 휴게 시간 2시간을 빼면 시급 9,200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을 살짝 넘겼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다리가 약간 후들거리고 팔도 약간 후들거려서. 셔츠에는 땀이 말라 소금이 붙었습니다. 내일은 좀 익숙해질까요? 지금까지 두 기자의 첫날을 봤는데요. 일단 이 일에 뛰어드는 거는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네. 면접을 뭐 따로 보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나 일감 배정도 다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네요. 네, 제가 들고 있는 게 배민 커넥터 기본 계약서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회사와 협의 없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만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관계가 아니라 1인 사업자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1인 사업자.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전업으로 하는 라이더는 더 뽑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노동법을 피해가려는 것 같습니다. 쿠팡이츠 계약서는 더 노골적입니다. 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놨고요. 역시 이유는 같습니다. 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네요. 이게 법적으로 노동자면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 안 지겠다라는 걸로 네.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노동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업무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시 받죠. 다만 사람이 아니라 플랫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지시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물론 그 지시를 따를까 말까 이 선택권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거부하면 평점 깎이고 다시 일을 못 받을까 봐 거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짚어보고 둘째 날도 이어서 보겠습니다.